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원 증언 관련된 법령,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이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은 난리가 났어요.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니들이 한 짓거리에 비하면 이런 입법부의 이 조치 내지는 입법 활동은 너무 좀 때가 늦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에서 3대 사법개혁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법원의 판결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법관 증언법인데요.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공포 후 2년 후부터 4명씩 총 4년에 걸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 왜곡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판소원법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3심제인데 이 3심의 판단 이외에 4심제로 바뀌는 거 아니냐, 헌법 위반이냐라고 하면서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희대도 오늘 뻘소리 네. 했죠. 그 헌법 위반이 4심제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4심제로 가는 부분이 4심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심제로만 하라라고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요건 해석을 여러 번 내렸어요. 다만 4심제로 간다라고 하는 법안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4심제 내지는 다심제가 추가로 하고 있는 헌법 소원 제도가 애초부터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은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걸 통과시키나 나경원 같은 미친년들은 대통령이 자기 정가를 없애려고 자기 죄를 줄이려고 4심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헌법 위반이다 이러고 프레카드를 동의를 붙여놓고 법사위에서 요거 고발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로 하고 대통령을 모독했으니까 이거는 고발해야 돼요. 애초에 법사위 안에서 그런 류의 판말이라든지 프레카드를 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얘는 대통령 여기 어떤 내란죄 이전에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리를 못 지킬 놈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제일 그냥 보다가 법 왜곡죄 뭐 괜찮긴 하지만 판사들이 또 판결할 거니까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법 왜곡죄의 처벌, 그러니까 왜곡된 법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건 좋아요. 근데 판사들이 내가 돈 많이 받고 처벌을 각오하고 나 김건희 살릴래네 이러고 덤벼들면 그러니까 덤비고 직영 그리고 같은 애한테 가서 판결해버리면 그냥 무죄 이렇게 나오면 끝이잖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심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더 좋은 거는 지금 저는 기사를 읽다가 좋은 거는 뭐냐면 대법관 증언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 임기 내에 12명을 포함해서 26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있을 때 훨씬 많은 진보개혁 성향의 대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가도 그 큰 피해는 면할 수 있다. 나 이 생각은 좀 들더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대법관 올라가봤자 조희대가 대법관이잖아. 이거 안 돼. 근데 대법원장이 이제 조희대지.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기대해야 될 게 일단 윤석열에 대한 선거 공판 관련한 게 제일 큰 기대가, 19일 날이 제일 큰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만일에 그 재판에서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닌
무죄나 공소기각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고 치면 그때는 진짜 사법부 지금 이런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판사들이나 대법원 전체를 내란죄로 해갖고 전부 다 기소하고 파면하고 탄핵해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로 법원 해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 사법부는 되살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사는 아니고 뭐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그건 안 되니까 또 힘드니까. 그래서 이 지리한 입법 싸움과 또 여기 이걸 벗어나고 피해갖고 계속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 줄다리기를 앞으로도 최소 1, 2년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그 1, 2년 안에 이들의 농간에 의해 갖고 지금에 있는 정권이나 민주정부가 흔들리지 않게끔 저는 선거 전에 이 모든 걸 총선 전에 이 모든 사법부 개혁을 완벽하게 인적 청산까지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총선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온갖 선거법을 빌미로 해갖고 민주 쪽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당선 무효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또 쿠데타를 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뭐 당내 분란 어쩌고 이지랄 떨지 말고 이미 우리가 한번 눈 감아줬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눈 감아줄 테니까 사법개혁에 일로 매진할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중요한 게 지금 헌재하고 대법원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거 사심제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아니 법원의 판결도 국가 권력의 행사고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됐으면 헌재가 심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헌재가 지금 대법원하고 헌재가 지금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요 사이를 좀 이용을 해서 탄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 조의되든 뭐 판사 뭐 직위원이든 해가지고 헌재가 대법원을 좀 견제할 수 있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야. 뭐 받고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국회가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탄핵은 몇 명 안 넣어도 됩니다. 사람 몇 명만 하면 돼요. 핵심적인 거 조의대나 직위원이나 우인성 같은 놈들 1차적으로 우선 탄핵시켜버리고 이 3명 제발요. 네. 꼴보기 싫어 죽어. 아니, 나 일단 조의대부터. 조의대 빨리 당연한 거고. 왜냐면 탄핵을 해버려야지 뭐 해결이 밑에 애들은 탄핵되고 나면 나는 힘 잃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대법관을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4년 남아있는데 그 밑에 애들이 깽판 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D-Day가 19일 날 윤석열 재판에 대한 결국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거기서까지 몰상식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대법관들 전체를 전부 다 탄핵을 시켜놓고 서라도 지금 있는 상황을 입법적인 물리력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